현명한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절대 받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것을 모르는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며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현명한 부모들이 절대 받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귀중한 지혜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당당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킨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용돈을 드리는데 받기도 미안하고 안 받으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참 난처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서로 편해졌어요.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이 자꾸만 내 말을 끊고 이런저런 지시를 해서 기분이 묘했는데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녀들의 사랑과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과 선물, 무시와 하대, 그리고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 현명한 부모님들은 이 세 가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해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돈과 선물의 무게를 알아차리기. 자녀가 건네는 돈과 선물은 마음이 담긴 포장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따뜻해 보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관계의 무게가 되어 우리 어깨를 누를 수 있어요. 처음엔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 결정권이 슬그머니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위험하니까 이것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 몸에 안 좋다니까 그건 드시지 마세요. 부모님 나이에 그런 건 무리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배려처럼 들리지만 이런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내 일상이 조금씩 위탁되는 순간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던 내 인생에서 점점 조연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자녀가 건넨 용돈 때문에 평소 즐겨가던 시장 대신 가까운 마트만 가게 되고 좋아하던 반찬도 돈 아깝다는 생각에 사지 못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이 매달 용돈을 주는데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그 돈으로 뭘 사야 할지 고민되고 내가 내 돈으로 자유롭게 사던 과자 한 봉지도 이제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돈과 선물이 가진 숨겨진 무게입니다. 돈은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는 것이 익숙해지는 순간 스스로를 돌보는 근육이 약해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서랍 속에 잠든 안마기 리모컨, 사용법이 어려워서 포기한 스마트폰, 너무 화려해서 입기 부담스러운 옷들. 물건은 늘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말하죠. 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자녀의 사랑은 받되 의존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죠. 먼저 이런 문장들을 연습해 보세요. 너의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생활은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대신 가끔 같이 밥 한 끼 하자. 엄마에게 필요한 건 비싼 선물보다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야. 정말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그 전까지는 너희들 살림부터 잘 챙겨. 이런 말을 할 때의 핵심은 고마움과 원칙, 그리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기고 부담만 덜어내는 거죠. 실제로 고마움, 원칙, 대안의 3단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은 너무 고맙다. 하지만 생활비와 선물은 내가 감당하겠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 그때 부탁드릴게라고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자립입니다. 장보기, 병원 예약, 공과금 자동이체, 소소한 취미비까지 작게라도 내가 직접 치르는 지출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립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 원칙, 무시와 하대에 웃으며 선 긋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아픈 건 몸의 통증보다 존중의 결핍입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받는 무시나 하대는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를 남깁니다. 엄마, 그 얘긴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아버지,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이런 말들은 마음을 쿡쿡 찌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한순간에 구닥다리가 되는 느낌이 들죠. 더 미묘한 무시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도중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네 하면서 대충 듣는 척하거나 내 의견을 물어보고는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손자 돌봄에 대해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며느리가 요즘은 육아법이 다르다며 계속 끊어버려요. 제가 새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화를 내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고 참으면 계속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감정 폭발이 아니라 차분한 경계 표시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되 선은 분명하게 그어야 해요. 이런 문장들을 연습해 보세요. 그 얘기를 내가 또 했구나. 나이 들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나 봐. 그래도 내게는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만 더 들어줘. 내 생각이 오래된 방식일 수 있어. 하지만 내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야. 내 생각도 듣고 싶으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해보자.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만 잠깐 들어줄래? 그 다음에 내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싶어.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자리를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무시는 대개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시작되는데 한번 정중하게 기준을 제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도 조심스러워져요. 실제 상황에서는 말이 끊겼을 때 손바닥을 살짝 들어 보이며 잠깐만요라고 하거나 눈을 맞추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지금은 제 차례예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제 말을 끊을 때마다 잠깐만, 엄마 이야기 끝나면 내 생각 들을게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까 며느리도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얼굴빛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고 결국 상대방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때로는 유머를 섞어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 또 꼰대질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 꼰대에게도 할 말이 있어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시나 하대를 당했을 때 움츠러들거나 화를 내는 대신 당당하면서도 따뜻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죄책감의 화살을 돌려주기. 엄마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제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우리 집이 좀 더 여유로웠다면 제 인생이 달랐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부모 마음에 작은 바늘처럼 꽂힙니다. 그리고 그 바늘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빠지지 않아요.
밤마다 내가 잘못했나, 내 탓인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인의 삶은 성인의 몫입니다. 과거를 이유로 현재의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부족했던 점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딸이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엄마가 저를 너무 엄하게 키워서 남편한테 잘 못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미안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딸을 엄하게 키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키우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의 독을 해독하는 문장들을 연습해 보세요. 그때 나는 내가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랑은 진심이었다. 과거는 배우는 것이고 현재 선택의 책임은 각자의 몫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과거 탓만 할 수는 없어. 우리 함께 현재를 바꿔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과 성찰을 구분하는 겁니다. 성찰은 그때 서툴렀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반면 자책은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현재를 멈추게 만들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가 힘들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지금의 선택은 네가 어른으로서 내려야 할 결정이야. 그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게. 하지만 그것이 지금 네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아. 한 어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요. 딸이 계속 과거 일로 저를 원망할 때 처음에는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딸은 더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그때는 최선이었다. 이제 우리 각자 어른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말했어요. 죄책감을 느낄 때는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회복입니다.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자녀에게도 단단한 등이 되어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3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리면 안 되겠죠. 사랑에는 온기가 필요하고 경계에는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가까움이 침범이 되고 경계만 있으면 가까움이 단절이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이 2가지를 함께 지킵니다. 첫째는 자립입니다. 내 삶의 작은 핸들을 내가 잡는 것이에요. 둘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자녀를 어른으로 대하고 나도 어른으로 대접받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주 한번 서랍 정리를 해보세요. 쓰지 않는 선물 하나씩 정리하면서 고마운 마음은 간직하되 짐은 덜어내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이체와 공과금 목록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정권을 가진 지출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화할 때 첫마디를 지금 잠깐 괜찮니? 로 시작해보세요. 서로 존중하는 리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족과 손바닥 신호를 약속해두세요. 말이 끊겼을 때는 손바닥을 살짝 들어 보이며 잠깐만요라고 하는 거예요. 고마움 마이너스 원칙 마이너스 대안을 담은 문장을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연습해보세요. 하루 끝에 3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서운했던 일 하나, 고마웠던 일 하나, 내가 잘한 일 하나. 이렇게 하면 감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선물을 받는 대신 밥 한 끼 날짜를 내가 먼저 제안해보세요. 메뉴도 내가 고르고 장소도 내가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주려고 할 때는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직 엄마가 감당할 수 있어.
대신 가끔 안부 전화해주면 더 좋겠다라고 하세요. 자녀가 말을 끊을 때는 잠깐, 엄마 말 끝나면 내 이야기 들을게.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과거를 원망할 때는 그때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랑은 진심이었다. 이제 우리 각자 어른으로서 현재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과도한 선물을 주려고 할 때는 마음은 충분히 받았어. 엄마에게 필요한 건 비싼 선물보다 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부모가 절대 받지 않는 세 가지는 첫째, 돈과 선물을 통한 의존 관계. 둘째, 무시와 하대를 통한 존엄의 침해. 셋째,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을 통한 마음의 독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립하는 생활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웃으며 긋는 경계입니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관계의 기술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고마움은 크게 표현하고, 원칙은 또렷하게 세우고, 대안은 따뜻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이 경계 안에서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80대 한 어머니께서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이제는 아들, 딸들과 친구처럼 지내요. 서로 존중하니까 더 편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고마움은 받되, 의존은 내려놓는 작은 문장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당당해질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거리, 그 손너비 한 뼘을 오늘부터 재어보세요. 그 한 뼘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고 사랑을 오래가게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고 배려하되 존중받으며 과거를 성찰하더라도 현재에 발을 딛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자 현명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부모는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작은 성장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녀들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따뜻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매일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